예, 헌정 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이번에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곧바로 서울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갖가지 사연, 말씀 고스란히 가슴에 새기고 이제 다시 업무에 임합니다. 이제 다시 서울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가 많은 변화를 일궈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 시장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제가 개표 방송을 진행할 때는 이제 구별 단위의 선거 판세를 주로 짚어봤고, 그래서 서울의 25개구가 모두 빨간색, 오세훈 후보가 모든 구에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좀 더 뜯어보니까 서울의 424개 행정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승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보수정당 출신의 서울시장 후보가 25개 구 전역 사건뿐만이 아니라 동으로 들어가도 400개가 넘는 동에서 전부 다 이겼다는 것. 이런 기록이 다시 나올까 싶은데요. 더 놀라운 것은 구청장 결과를 보게 되면 17대 8로 국민의힘이 선전했지만 민주당 구청장이 이긴 지역이 8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를 찍은 분들이 구청장 선거에서는 일부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원래 나의 지지 성향은 민주당인데 그래도 서울시장 감으로는 오세훈이 더 낫다고 판단한 분들이 서울에 상당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만약 더 큰 선거, 이를테면 아직 5년이나 남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대선에서 누군가 서울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그 선거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선거가 됩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 참 어려운 시험대에 동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산적한 부동산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TBS 교통방송 문제 등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제는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 다수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를 내세울 수는 없거든요. 이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뭐 잠룡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에 어울리는 정치인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검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도 잠시 만나봤고,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40% 가까운 득표를 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구에서 몇 군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글쎄요, 400개가 넘는 동에서 모두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거뒀고, 또 하나 주목해볼 건 다음 화면입니다. 사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5 행정동만 빼면 다 오세훈 시장이 이겼었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창신 2동, 성산 1동, 화곡 8동, 구로 3동, 구로 항동, 뭐 구로 쪽은 당시에 박영선 후보의 여러 지역구이기도 했었는데, 노돌 교수님, 여기마저 오세훈 시장이 뺏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더 재밌는 결과네요. 저렇게 완전히 424개 전 행정동에서 이겼다는 거,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오세훈 시장의 개인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또 현역이라는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저도 어제 놀랐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보통은 지방선거 특히 여러 장이니까 예. 2번 줄투표, 1번 줄투표 보통 그렇게 한다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시장과 구청장 이런 것들을 좀 분리투표한, 교차 투표라고 하잖아요. 교차 투표든 뭐 하여튼 상당히 예. 심사숙고한 그런 투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것도 요인이 다 되겠지만 저는 역시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정치가 현실이고 뭔가 우리가 대해서 뭐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 또 말을 사슴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는 역시 명분,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결과로 생각합니다. 424개 동에서 모두 오세훈 시장이 이겼고, 구별 기초단체장 1위 현황도 보면 앞서 뭐 25개 구를 다 오 시장이 이겼다는 화면도 만나봤는데, 4년 전에는 24대 1이었다면 지금은 8대 17로 역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탈환을 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번에 기초단체당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이긴 곳입니다.
사실 구청장 얘기도 좀 해봤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지난 1년간 시의회와 여러 마찰을 빚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 시달리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좀 불쌍했죠?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6분 시의원하고 일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얼굴이 좀 잘생겼었는데 폭삭 늙었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시장할 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25대 자치구청장 시의원까지 전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셨을 때 그때 4년 5년 동안 서울시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면서 4년 전과 비교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시 의회는 4년 전에는 민주당이 무려 102석을 차지했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는 역전이 많이 돼서 민주당 36석, 국민의힘 76석, 이제 과반이 국민의힘이 넘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의 시정을 좀 밀어붙일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제 토대가 좀 마련됐다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4년 만에 급변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시의 뭐 특별한 이유, 그게 바로 정말 송영길 후보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있는지 뭐 이 부분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 보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번 지선은 대선 프리미엄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20%나 앞서서 이겼는데 모든 지역구에서 다 이기지 못하고 구청장의 경우 8석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의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일꾼 프레임으로 여겨졌던 곳에서는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가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광역시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3인 선거구나 4인 선거구 혹은 아니면 2인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등을 해도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광역 선거구는 1등을 해야만 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광역 지자체장 선거에서 20%나 이긴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6석은 민주당 의원들이 광역의회에서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인다고 여겨지고 저는 되려 오세훈 후보가 광역 그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그 주장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이 오세훈 후보의 능력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이제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진정한 시험대다. 권지웅 의원님이 좀 한번 도끼를 뜨고 잘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논평도 해주셨는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시의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TBS 교통방송인데 사실 이번 유세 기간 동안에 오 시장이 교육방송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건 실제로 그럼 현실화될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뭐 교통방송은 이제 그 안에 여러 프로그램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옳은지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그 지적했던 대로 지금 과연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그래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의문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미국에서도 continuing education이라고 굉장히 지금 확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 바이든 여사가 강의하는 노바라고 그 노던 버지니아 대학도 이 continuing education, 그러니까 평생교육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지금 아마 그 교통방송의 경영진하고 노조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 반대를 이제 정치적으로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하면서 내년 2월쯤에 아마 교통방송 경영진이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적절하게 바꿔나간다면 시의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동을 이긴 만큼 압승한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누가 뭐래도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될 겁니다. 어제 제가 당선인 인터뷰 때 직접 오세훈 시장에게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잠시 그 화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시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저한테는 사치스러운 생각이 나는 마음입니다. 지금 산적한 현안들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도 정말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정말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유도신문 하시는 느낌인데요.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서울시 일 외에는 다른 일 생각지 않고 정말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인 인터뷰 치고는 좀 무겁고 짓궂게 바로 대권 얘기를 한 2번 정도 재차 물어봤었는데 오 시장에게. 노도열 교수님, 사치스러운 생각이고 뭐 서울시 일외에는 다른 생각은 안 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어제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보다 뚜렷하게 대권 주자다 하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또 있는지 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또 있고 또 홍준표 시장 당선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자면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여러 그 대선 주자들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어제 저 질문하신 걸 보고 또 지금 또 다시 보니까 저 오세훈 시장의 그런 그 답변은 진심일 것 같아요. 진심이고 지금 서울시장 당선됐는데 뭐 대선으로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을 잘 수행하면 그거 자체가 곧 대선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지 서울시장을 수행하면서 다음 어떤 시선을 다음에 두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헛발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답변은 전 진심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오세훈 시장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내줄 수 있냐 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그것이 되니까 저는 정말 앞으로 본인 얘기대로 대선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여 년 전 사진까지 저희가 잠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을 준비했고요.